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6번째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 동안 시행과 개발 분야에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달려오신 분이죠. 오늘 소개하실 교수님은 박정훈 교수님이신데요. 미래자산개발 아카데미에서 지도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토지, 도시 계획 분야 등에서 잔뼈가 좀 굵어 왔습니다. 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슈퍼의 리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지를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슈퍼 리치라고 정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금융자산이 3천만 불 이상, 예. 330억 우리 돈으로 대략적으로 300억 이상, 예. 이걸 슈퍼 리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한 7,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 300억 자산이요? 네, 금융자산만.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지금 꽤 크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8위, 9위 이렇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가 조금 많은 G7 국가, 예. 이태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는 슈퍼리치들이 한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은 걸로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슈퍼리치라고 하면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첫째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예. 또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또 기여도 하고 쓰는, 이게 또 공익에 기여하는 게 진정한 슈퍼리치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군요. 예. 교수님이 생각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를 오늘 내놓을 건데, 우리가 이제 정보는 과연 돈이다 이런 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정보가 너무 난무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예.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예. 또 그런 건지 예. 참 구분도 힘들고 또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보가 저한테 예. 본인의 주위 여건이나 환경이나 예. 이런 데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식이 어느 주식이 오른다더라, 어느 땅값이 오른다더라, 그렇게 난무를 하지만은 예.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분들은 또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정보를 취사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예. 또 역으로 말하면 불필요한 정보는 빨리빨리 버리고 꼭 필요한 정보를 거꾸로 예.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 요즘 세상의 통합, 통섭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토부동산연구원의 미래자산 과정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내용들이 한국의 네. 부동산 분야 그리고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사례를 좀 해서 한번 몇 가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에 도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성장도 지체되고 있고 예.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조세 부분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주택의 공급 측면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인구의 변화, 예.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예. 또 그런 면에서 소형 평형이 좀 많아질 것 같고 예. 또 가장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성장이 조금 이렇게 더딘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조세 문제, 예. 공급 문제, 예. 그리고 인구 문제 이런 예. 내용들로 이렇게 그 한국의 어떤 현 주소에 대해서 맥을 잡아 주셨는데 네. 국토교통부에서 계시면서 네네. 예,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 가지 또 인허가 분야 쪽으로 상당히 그 전문가라고 이렇게 네, 알려져 네.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 네. 사례적인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허가를 우리 토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허가가 전부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마흔이 예,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슬도 구슬이 세 마리라도 깨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토지는 가만히 놔두면 가치는 사실 담보 가치밖에 없는 거고 이 활용이나 정식의 가치는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 예. 이게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토지의 규모나 예. 또 주위 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토지 위치죠. 토지의 환경에 봐서 예. 다 맞춤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항상 크게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토지와 관련된 이 법만 해도 한 그 130여 가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법, 뭐 그림지 개발 제한구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원법 해서 뭐 관련되는 법, 상수원법, 뭐, 예. 뭐 심지어는 뭐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경우도 그래서 130여 강대의 이 법만 해도 그래 되는데 예.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또 뭐 지침, 고시, 해당 시도의 조례 예. 등등 하면 이게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맞춤 서비스를 진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허가를 할 때는 첫째 저는 이제 어떤 컨설팅이 제가 자문이 오면 토지의 위치, 예. 토지의 환경이죠. 결국 예. 이 토지 예. 용도 지역이 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소유자, 개발자가 원하는 컨셉이 뭔지, 그 사람의 능력이 뭔지 예. 이걸 보고 또 규모를 봐야 되겠죠. 그 규모의 경제에 맞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불합리한 토지는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꿔야 돼. 큰 틀에서. 예. 이제 가장 소극적인 거는 이제 그 우리 일선에서 보면 유권 해석 받아보라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유권 해석이 사실 중앙부처에서 유권 해석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법령 해석이 아니라 예. 굉장한 테크닉이 사실 요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똑같은 사안을 질문을 해도 이 A라는 질문을 해야 A-라는 답이 나오듯이 네.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잘못 나오고 원하는 네. 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예.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제가 유권 해석을 한 9만여 건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예. 아마 제가 국토부에서 가장 많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물론 그 많은 부분은 루틴화된 그런 그 유권 해석이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좀 굉장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많은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또 유권 해석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어떤 그 이게 이제 성공이 됐다.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들어오면은 네. 허가를 해준가요? 그렇죠. 아. 대부분 일선 관세에서는 이제 예. 우리나라가 참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음. 보면 이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이슈가 되는 대장동 특혜 시비 뭐 예. 이렇게 언론에서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예.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것도 자기 나중에 감사나 어떻게 면피용으로 어떤 그 해석을 가져오라 이에 대해서 판단을 가져오라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그 일선 관청에서 많이 요구를 하죠. 아, 그렇군요. 일선 인허가 관청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토지 속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지금부터 저 정말 그 오늘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것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개 보면은 그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시고 전국을 어우르는 그런 어떤 맥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땅 속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다면 뭘까요? 뭐 예, 아주 어려운 질문 제가 했습니다. 세상에 왕도는 없겠죠. 예.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랄까 아, 또 이런 부분은 상당한 그 경험과 예, 또 그 실패를 거듭해야 예, 또 새로운 또 그게 보이듯이 음. 쉽게 말해서 많은 그 실패를 반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우리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네. 초기에 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또 초기에 너무 성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너무 쉽구나 해서 또 하다가 나중에 다 예. 또 좀 부실화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땅 속의 보물은 예. 스스로 캐대 또 그걸 보물을 흙이 묻은 걸 또 지워야 보석이 보이듯이 그렇죠. 이거는 요즘 세상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예. 네, 미래자산 아카데미 같은 이런 데서 음. 서로 인적 네트워크 또 지식의 네트워크 음. 이게 같이 되면 더 쉽게 모든 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예, 이제 더 두 번째 노하우를 내놓기 전에 또 하나 좀 그 이렇게 귀한 신부를 모셨으니까 좀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 주소를 끌어왔는데 우리 이제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불확실하면서 예. 요즘 세계적인 이슈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사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크게 보면 뭐 정치적인 면하고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크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러네. 그게 사실 그게 정치와 경제가 요즘 국가 간에 구분하기가 예. 아주 힘든 시기죠. 아.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한테 가장 그 와닿는 거는 예. 그 중국, 미국, 일본 요 관계 플러스 또 유럽 이런 관계에서 정치적인 관점하고 경제적인 관점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가까운 내로는 이 대만을 놓고 지금 뭐 이 대륙의 중국 세력하고 예.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양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중국은 또 그 인프레라든지 지금 저성장 문제, 또 부동산 폭락 그런 조짐, 뭐 흥다그룹 지금 보도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에서는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그 테이퍼링도 있고 또 금리 인상, 또 그 양적 완화, 바이든 노믹스라 해가지고 양적 완화 3.5달러가 예정이 돼가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 유럽에서는 지금 일부 보도에 외신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 문제가 다 보면 그 양측의 그 패권 다툼이지만은 또 그 천연가스가 또 무기 그 인상을 자꾸 하니까 예. 그 천연가스 공급 문제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이제 또 반도체 지금 패권 전쟁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예.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기 갈등 대립도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또 당면한 게 북한 문제, 아, 예.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이슈가 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내용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시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내용을 좀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지금 시대에 지금 뭐 예기치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 몇 년 전에 사스라든지 에보라든지 메르스 예. 이런 그런 바이러스도 한때 창궐했습니다만 예.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게 지금 변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주요 우리 서울만 해도 상가 공실률이 엄청 많이 높아졌고 명동 예. 같은 경우 보면 그 중대형 상가가 지금 40% 이상이 공실이다. 지금 그런 문제고요. 네. 또 우리 그 다음에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온라인 판매, 예. 오프라인의 모임이 좀 자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하는 예. 그 30% 이상, 30 몇 프로 정도 지금 급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 당연히 이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도 그 등락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보를 우리가 모르면은 그 방 안에 촛불을 켜놓지 않는 그런 어두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정보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이렇게 풀어 주시고 좀 채워 주셔 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 정말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슈퍼 리치로 가는 길이 되는지 그것 좀 이제 몇 가지 논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이게 예. 말씀드릴 요지는 예. 우리가 합법적이고 항상 또 그
세금을 다 내고 예.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수프리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어떻게 수프리치가 되고 또 수프리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걸 활용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느냐, 그런 좀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부동산 분야 쪽에 국토부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사실 국토부에 있다고 해서 예. 모든 걸 다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자기가 한 분야밖에 사실 몰라요. 예. 요즘 이 부처 간의 칸막이도 많이 있지만 예. 또 부서 간의 칸막이도 심하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 이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만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높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뭐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또 노인주택 또 뭐 이런 가지 오피스텔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름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사람은 노인주택은 어떻고 오피스텔은 어떻고 이런 칸막이를 잡고 둔다 이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좀 부족하죠. 그런 규제를 좀 많이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프리치가 되려 그러면 이미 세상이 워낙 급변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또 이 코로나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각자가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극복 방안을 네. 한번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저도 경험을 한번 봤고요. 예. 또 실제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예. 현재도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안에서 예. 제가 갑의 위치에서 그걸 풀어 나갔는데 지금 제가 을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장애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소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장애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허들이 있으면 그럼 허들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래서 장애를 피해가는 방법은 뭐 간단한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장애를 또 이렇게 완전히 제거해서 법을 규정을 폐지를 한다든지 불합리한 예. 항상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 해석으로 풀어간 것이 일반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예, 법을 폐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예, 그렇습니다.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사실 이번에 저도 국토부 실무자들하고 정책 담당 당국자들하고 많이 좀 갈등이 있은 게 예. 오피스텔 바닥 난방 똑같은 집이거든요. 예, 예. 거기 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고 예, 예. 세금도 오히려 더 많이 내고 그런데 바닥 난방이 85제곱미터밖에 평방제곱미터밖에 안 됐어요. 예. 그 이상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수도권에 예. 주택 공급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규제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난주에 120평방 이하까지 확대시킨 거거든요. 예. 제가 그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논리 제공과 설득을 하고 해서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가격 안정 문제라든지 예. 또 부족한 주택의 공급 문제에 있어서 오피스텔이 상당히 보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산관리 슈퍼리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많이 내놨는데요. 네네. 예, 그럼 이제 건물 내용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토지 분야가 사실은 건물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토지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걸 풀면은 네. 그 다음에는 뭐 건물은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이 숨겨져 있을 건데 그걸 마지막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렇겠죠. 이제 몇 가지만 얘기 좀 예. 내놓으시죠. 뭐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는 자기의 위치가 있잖아요. 예, 예. 토지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금융자산을 가지고 토지를 살려는 사람도 있을 수 예. 있고, 또 팔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획일적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왕도는 예.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러지만은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자산 가치를 봐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거는 좀 개별 건별로 이렇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리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실물 분야 쪽으로 네. 자산 실물 분야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럼 우리 교수님하고 일반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예.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그 좀 공개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뭐 그러면 자막으로 조금 예. 한번 토지와 관련해서 뭐 자산과 관련해서 저한테 자문이 온다면 예. 또 특히 우리 미래자산 아카데미에 관련된 예. 원로님들은 제우선적으로 아이고. 또 해드리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비법이라도 예. 다 해드리고, 또 제가 부족하면 예. 옆에 관계 여로에 저도 나름대로 인적 내도록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런 걸 또 해서 제가 얼마든지 최선의 길로 제가 안내해드릴. 예. 이제 자막으로 나가 있는 내용 그 전화번호와 그리고 메일로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 내용을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산 관리 어떻게 슈퍼리치가 되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마무리를 해주시죠, 교수님. 사실 그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우리 어릴 때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 무식한 사람이 이 낯드는 것보다 예. 무식한 사람이 돈 많이 가진 게 더 겁난다. 예. 우리 할머니들이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프리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프리치가 되어가는 과정, 또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가장 인간이 본능적으로 예. 행복하게 느낄 때가 도네이션 할 때랍니다. 남한테 베풀 때. 아. 그거는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우리 의학자들도 인정하는 연구 리포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풀 때, 그래서 수프리치가 됐을 때는 멋지게 벌어서 행복하게 멋지게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예.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산 관리 어떻게 슈퍼리치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나와주신 박종원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